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를 함께하신 장은연 선생님, 이소연 선생님, 김원연 선생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김은희입니다. 와, 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폭삭 소가수다는 드라마 때문에 다 아시다시피 제주도 방언으로 수고하셨습니다라고 합니다. 또 푹 빠졌다라는 의미도 있네요. 오늘 우리가 드라마를 본 감상평을 이야기로 나눠보아요. 자, 다들 보셨을까요, 선생님들? 네. 열심히 봤어요. 제가 이제 처음으로 눈물 포인트 말하고 싶은데, 자, 눈물 포인트를 각자 다들 있으셨을까요? 많이 울으셨다고 하는데 저는 크게 눈물은 안 흘렸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제가 울었던 포인트는 이제 차 정도 됐을 텐데 애순이가 이제 새 아빠랑 새 엄마도 가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갈 데가 없어. 할머니 집에 갔더니 할머니도 작은 아버지가 크게 안 반겨준 상황에서 갈 데 없어서 간식이한테 가서 이제 방 달라고 그래서 둘이 아주 결국은 가출까지 하는 포인트가 있었는데, 시장에서 저는 그 포인트에서 애순이 심정이 참 갈 데가 없구나, 너무 마음 아팠어요. 그때 약간 찡했던 마음이 있어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 외에는 크게 저는 울고 받진 않았어요. 그랬어요. 저는 저기 검은동 애기가 그날 비바람 쳐가지고 엄마가 나간 사이에 애들이 둘이서 영희하고 동영이하고 밥 먹으면서 저거 엄마가 없을 때 나가가지고 비바람 치는데 나가서 아빠가 언제든지 방파제 여기 있으면 언제든지 온다, 그 말을 애기가 듣고 그 방파제에 있다가 애기가 죽은 걸 보고 그걸 가슴에 안으면서 울고 있는 엄마의 모습을 보니까 저도 같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빠가 그때 이제 축대를 사러 가지만 않았다면 애가 나를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지 않았고 죽지도 않았을 텐데, 거기에 대한 아빠의 자책감,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엄마의 그 자식을 잃어버린 마음, 그거를 보면서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저는 눈물 포인트라고 하긴 그런데, 일단 그 애순이 엄마가 나와서 애순이한테 되게 구구절절하게 엄마로서 내가 못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는 게, 엄마는 저런 거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다, 뭐 이 정도지. 막 엄청 슬픈 내용은 그닥 없었던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그 아이가 죽는 포인트도 그렇고 슬프긴 한데, 저 때는 저럴 수도 있었겠다. 그런데 온 집안 식구들이 전부 다, 큰애는 엄마가 비 오는데 자전거 타고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나가서 나 때문에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은명이는 엄마가 동생이랑 꼭 같이 있으라고 했는데 친구가 불러서 나가 놀아서 내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아버지는 내가 축대에 가서 그 축대 무너진 거를 쌓지 않았어야 했다고 이야기를 온 집안 식구들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아이들이 은명이 이야기를 듣고 엄마 아빠가 그때 나 정신을 차려야 되겠구나, 우리에겐 아이가 둘이나 더 있다라는 걸 눈치채. 그래서 그런지 뭐 많이 슬프진 않았어요. 너무 드라이한가? 아니에요. 그게 좀 저도 같은 생각인데, 네. 아직 그 슬픔이 와닿진 않은,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으니까 충분히 슬픔을 공감은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저도 집에 고양이랑 있잖아요. 어머. 많이 슬프죠. 아니 겪어봤잖아 사실. 아니, 자식 죽는 게 거기서 한 두세 배는 더. 두세 배, 한 10배 정도 될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똑같아? 맨날 걔랑 고양이 보고 내 새끼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막 남들이 보면 뭐라든 그 사람한테는 걔가 자기 새끼라고 느껴질 수 있으니. 근데 아무튼 저도 기르던 아이들이 이렇게 할 때 그 순간은 되게 슬프죠. 근데 슬프고 나서 그게 한 일주일이, 그게 또 잊혀지고 예뻤는데 라는 생각을 계속 하는 거죠. 그리고 나한테 위로를 해요. 왜냐면 죽고 나면 얘가 평균 수명이 5년인데 나랑 7, 8년 살았으니 나는 잘 키웠나 봐. 이렇게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그냥 넘기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조금 뭔가 좀 한 가지 자수를 먼저 하자면 우리가 폭삭소가수다를 다 보고 이 녹음을 하기로 했었는데, 좀 약간 건강 이슈 때문에 그렇게 짤로 조금 봤었는데, 이제 짤로 보면서도 아까 은영 쌤이 말하신 것처럼 이제 그 동명이가 이제 그 비 오는 날에 그렇게 죽으면서 이제 그 짤에 이렇게 타이틀 텍스트가 있더라고. 나의 모든 세상이 무너졌다, 이런 텍스트 있는 짤을 봤었는데, 저도 어쨌든 조금 삼남매다 보니까 조금
우리 집 막내가 만약에 그랬으면 조금 너무 그렇게 마음이 힘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짤로 봤는데도 그냥 눈물이 이렇게 주룩 흐르진 않았는데도 그냥 조금 약간 이렇게 마음에 조금 찡함은 있고요. 예, 그래서 조금 이 녹음 이후로라도 꼭 정주행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생이 대입을 하셨네요. 네, 선생님은. 네. 생각도 못했어요. 네, 다행히. 삼남매다 저도 보니까 삼남매예요. 아, 그래. 아, 그래, 똑같이 맞이에요. 재밌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쌤 맞이에요? 네, 저는 진짜 어. 삼남매 첫째입니다. 그러니까 좀 약간 음. 안 죽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동생. 그러니까요. 그게 이렇게 아까 펫 죽음을 얘기하셨는데 그것도 제가 반려동물이 잘 없어서 저도 잘 힘든데 공감하기 힘든데 최근에 제 주위에 보니까 반려동물 때문에 거의 식음을 전폐하신 분이 공감을 못 하더. 좀 그게- 공감을 안 되더라고. 근데 음. 선생님의 얘기를 듣는가 과연 어느 게 건강한가 그 펫의 죽음이 알겠어요. 근데 선생님은 이렇게 나름대로의 뭐 승화를 시켰다고 생각을 이렇게 또 다시 삶을 살아가는 그분은 계속 우는 거예요. 계속 어쩌지 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마다 받아들임의 차이가 있다. 그렇지. 왜냐하면 같은 바늘로 찔리는 것도 이제 우리가 주사 바늘이 찔리는 건 어떤 아이는 한 10이라는 고통을 받는데 어떤 친구는 1, 2 정도 뭔 일 있었어? 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느 게 틀렸다 맞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주사를 너무 그래서 싫어하게 되는 사람이 있고 그건 뭐 별거 아닌데. 그래서 나는 별거 아님이 다른 사람한테는 큰일일 수 있다라는 걸 그냥 받아들여야죠. 근데 너무 힘들게 그렇게 뭐 몇 달씩 그냥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그렇게 힘들어 하시는 분도 많고 그 사람이 또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가족이 돌아가셨을 때도 그렇게 힘들어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상실에 대한 그 방어막이 별로 없는 거죠. 그 사람. 그렇게 보면 나중에 간식이가 배를 팔잖아요. 운명이 때문에. 그러면서 일지를 보는데 3일 만에 일을 다시 어업을 동명이 짓고 3일 만에 그래서 배를 타러 나가는데 아직 슬픔이 안 가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제가 얼마 전에 대가족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때 대가족의 아버지가 죽었는데 그날 또 만두를 빚더라고요. 죽었는데 참 그 삶에 누구 죽음에 슬퍼할 겨를이 없는 아니면 죽음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이 택시 운전하시거든요. 근데 택시 운전했는데 덤프트럭 큰 트럭이 와서 부딪힌 거예요. 부딪혀가지고 그 덤프트럭이 중앙선 침범해서 부딪혀서 이 택시가 중앙선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와이프랑 같이 타고 있는 노는 날에 타고 있었는데 누가 봐도 이제 누가 중앙선 침범했는지 표가 안 나게 된 거예요. 튕겨가지고 저쪽 차선으로 가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안 다친 거예요. 와이프 쪽으로 거의 다 부딪히고 그러니까 자기는 안 다쳤어요. 별로. 일어나가지고 바로 나가서 목격자 다 연락처 다 받고 그리고 네가 잘못했지 다 하고 경찰 신고하고 근데 그 당시 무슨 일 있었냐 와이프가 찡그리진 차 안에 있는 거예요. 있는데 안 죽은 상황이고 다쳤는데 정신이 말짱인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저놈이 나를 안 꺼내고 지금 많은 짓이지 계속 쳐다보는 거니까 그래 나이다 하시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그러면 폭삭 다 내 책임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다 우리가 살아가야 되니까 내가 보니까 니는 죽었는 것 같더라. 진짜 그렇게 말씀하세요. 살았으니까 하는 얘기겠죠. 난 니 진짜 죽었는 줄 알고 아유 죽었으면 이제 우리 애들 데리고 내가 살아야 돼. 그럼 내가 폭삭 다 이렇게 들어앉으면 안 되니까 뭐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그 진심을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 삶을 살아가는 게 그런 삶이 그런 겁니다. 근데 마누라가 생각하기에 남편이 나중에 돼가지고 아니 사고가 나서 그런데 나부터 그거를 조치를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엉뚱짓을 하고 있으니 나중 되면 신랑 아니, 원망 그래. 안 하겠어요? 아니요 그래가지고 그 달 이후로부터 정 떨어져 같이 살기 싫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나라도 그러겠다. 충분히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서 슬펐던 이렇게 자기 감정의 포인트가 있었던 분이 얘기 나눴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간식이 같은 남자에 대해서 얘기를 잠시 나누려고 하는데 주변에 간식이 같은 남자가 없다. 있을까요? 진짜. 저는 안 그래도 그거를 보면서 드라마를 신랑하고도 잠시 봤거든요. 그걸 봤는데 그래서 애순이하고 간식이 보면서 부럽다고 아니 그렇게 완전 100% 잘해주니까 부럽다 나도 영하니까 그렇지 하면서 내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존 인물 있는데 그 누군데 우리 사위에 내가 그랬어.
그때는 당신이라고 해줬어야죠. 아니야. 내가 보니까 요즘 100%가 아닌 것 같아. 내가 그래서 뭐든지 일을 하면은 내가 홀로 쓰기 연습을 자꾸 하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약간은 이제 자기도 이제 나이가 들고 하니까 이제까지 약간 내가 좀 많이 의지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이제 홀로 쓰기 준비를 좀 하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걸 이번에 폭삭 소가수다를 보면서 나도 저런 사람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내가 그랬지만은 저거는 드라마니까 그렇다. 저는 거기 보시면 학시의 대사가 나와요. 관식이한테 나는 네가 이렇게 인생이 살아가는 거 보면서 애순이랑 결혼해서 애순이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 같은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너 때문에 저 여자가 저렇게 살고 이렇게 살았다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관식이한테. 그래. 그래서 보시면 느낌이 뭐냐면 관식이와 애순이가 관식이만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애순이도 충분히 관식이한테 믿고 의지해주고 그리고 사랑하는 게 느껴지고 서로한테 서로의 애순이와 서로의 간식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렇지. 보니까. 나도 그래서 그 말을 약간 100% 관식이만 이 여자한테 희생한 것도 아니고 애순이가 관식이한테 받은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느껴지더라고. 그 영화 그 드라마를 보면서. 그래서 관식이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불같은 사랑은 아니지만 불같진 않잖아요. 불같았는데 초반에는. 그래. 초반엔 불같지 않았을까요? 뭐 초등학생이 불같아 봤자 얼마나 아니 고등학생 그 불같은 사람을 그거를 갖다가 배를 타고 도망을 가고 선생님, 그랬는데 선생님이 중요한 얘기를 하셨네요. 음. 애순이한테 간식이한테 애순이가 서로가 시너지를 작용한 부분은 있을 것 같네요. 뭐 모든 부부 관계가 그러면 좋겠지만 뭐 저도 부부 생활을 하지만 그렇게 간식이 같은 남자 비슷한 저는 이제 보니까 간식의 그런 감정의 변화가 그래 크지가 않잖아요. 내색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남편을 많이 떠올렸어요. 그래서 저는 답답했거든요. 근데 애순이는 또 자기 속마음 다 풀어낼 땐 풀어내야지 직성이 풀리고 그러는 거 보면 또 남편이 너는 다 태워야 하잖아. 넌 다 태우니까 내가 네 태울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야. 이랬는데 말은 거창한 것 같고 근데 나는 다 타서 이제 다 부스러져가 없어 이제. 그래서 간식이 같은 남자 좀 답답해요. 이런 학시처럼 같이 전면전에 자기가 악역 아닌 악역을 하면서 해서 그냥 한 발 빠지고 싶은 상황들이 저는 가끔씩 있거든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애순이가 그 진짜 양배추 한 통에 5,000원, 세 통에 15,000원 하는 나중에 오징어값 뿌려치우면서까지 파는데 저렇게까지 몰고 갔던 간식이 과연 모르겠네. 나는 간식이 근데 기사도 본 게 흥미로운 게 굳이 완벽한 남자는 아니다. 그런 성격상 완벽하진 않죠. 그 남자가. 다양한 뭐 이렇게 했는데 기억이 잘 안 나네. 그래 좋아 보일 수는 있지만 진짜 사실 완벽한 사람은 없다. 어느 누구의 삶도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봤어요. 전 짤로 봤는데 그 관식이 그 시대적 상황이죠. 어쨌든 남자들끼리 밥상을 이렇게 차려서 먹고 그리고 이제 애순이 여자들끼리 밥을 먹는 그 장면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관식이 그 박보검 그 배우님이 이제 이렇게 그 남자들끼리 상에서 밥을 먹다가 여자들 쪽 밥상으로 와서 이렇게 밥을 먹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 게 그 시대적 그 상황이나 분위기상 그러기 참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런 게 조금 대단하지 않나? 그런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아니 콩 때문에 그날 넘어졌다. 완두콩 때문에 콩 그래요. 때문에. 완두콩이 자기 남자 쪽 밥 위에는 많이 있는데 여자 쪽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밥에 완두콩이 몇 개 있는 거를 애기 주고 나니까 없어. 근데 애기는 더 먹고 싶었어. 그래서 간식에 돌아서 가지고 자기 위에 있는 완두콩을 엄마 애순이 주고 자기 딸내미도 나눠주고 그걸 보면서 참 근데 그 말하는 게 있잖아요. 엄마랑 같이 먹으려고 밥 먹는 그런 거. 것도 조금 되게 지혜로운 이야기는 용기 있는 그렇지. 행동이었어요. 나름 그 시대에 그래. 자기 처와 자식을 이렇게 당당하게 챙길 수 있는 그런 자세는 용기 있는 행동이었어요. 그 관식이가 지금 되게 좋게 보는 이유가 뭐가 중요한지 그때 포인트에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되게 호평을 받고 있는 거지. 그 사람 인생이 되게 좋고 뭐든 잘하고 이런 느낌이 아니고 집중해야 될 때 집중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다른 감성평을 또 우리가 얘기를 해볼게요 하는데 저는 좀 흥미로웠던 게 페미니즘이라고 이소연 선생님 말씀을 저는 그냥 그렇구나 봤는데 쌤 말씀 듣고 페미니즘에 관해서 캐릭터를 다 봤어요. 보니까 박보검과 아이유의 그 명품 주연도 있었지만 그에 서브했던 그 조연들의 캐릭터도 너무나 탄탄했기 때문에 이 드라마가 어느 누구한테도 지적을 안 받았던 것 같은데 그 페미니즘의 사상에서 그 나왔던 남자들 다양한 남자들이 나왔었는데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남자다웠던 남자가 과연 있었나 시대에 가장 그렇게 살아왔던 시대의 모든 남성상을 다 집어넣은 것 같아요. 잘못된 거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럴 수밖에 없는 모든 남성상에 대해서 모든 남자들 다 집어넣는데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제주도는 보통 여자들이 일을 하잖아. 해녀를 하고 남자는 진짜 어찌 보면 논팽이. 좀 이제 먹고 놀자 판이고 여자들이 해녀 해가지고 먹고 오면은 가져오면은 돈 받아가지고 살림 살고 집에 와서 또 밥하고 그래가지고 하는 제주도 해녀의 삶이 진짜 제주도의 여자로 태어나는 게 그게 아주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애순이 엄마도 다시 물질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도 약간 여자의 인생이 그게 나는 그렇게 살았지만 내 딸은 이렇게 살지 말라라는 그런 뉘앙스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우리도 애를 키우면서 대리만족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공부를 좀 덜하고 약간 내가 공부를 더 하고 싶은데 내가 형편상 못하고 세월상 못한 거를 자식한테 대물림으로 니는 이렇게 하고 그걸 이야기 하잖아. 엄마는 이렇게 했지만 너는 이렇게 살아라. 그런 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와 마찬가지로 약간 대물림의 그 나쁜 방향은 자식한테 물려주지 않겠다는 그런 애순이 엄마의 마음이 저는 같은 엄마로서 그게 약간 좀 다가오더라고요. 이소연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제일 먼저 언급하신 페미니즘입니다. 요새 그게 이슈가 돼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거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지금 이거 작가 자체가 아무도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작가가 누군지를 알죠. 40대의 어떤 여자분인데 결혼을 하셨고 아이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확실하지 않다 모든 것들이 지금 그러니까 까발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도 편하게 살고 있더라고요. 이제 돈 잘 벌고 계시면서 그래서 그거 하면서 그 여자가 페미니즘이 아니냐에 대해서 이야기 나왔던 부분이 많은 남자 캐릭터와 여자 캐릭터가 있는데 여자 캐릭터들은 되게 다 멋진 엄마잖아요. 그 보면 할머니도 이렇게 배에 싹 탁 주시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뭐 애순이 씨 할머니도 보시면 되게 예뻐하잖아요. 어떤 부분에서는. 그리고 여자들의 캐릭터성은 되게 멋진 약간의 멋짐이 들어가 있다면 남자의 캐릭터성에는 다들 약간의 찌질함 한 스푼이 다 들어가 있는 느낌이라는 거죠. 그래서 왜 이 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왜 여자만 예쁘게 좋게 그렸어? 왜 남자는 다 찌질함이 다 일단 기본 찌질함을 묻고 가냐고. 그래서 이게 페미니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고 봤는데 결론은 그 시대의 남성상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시대의 여성상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지금 계속 느낌이 페미에 대해서도 왜 저걸 가지고 몰고 간다라는 느낌이 더 강하다는 거죠. 그 시대에 살아보지 않은 사람, 저도 이제 그 시대를 반쯤은 걸치고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보고 느끼는 부분이 그때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페미니즘에서 그 부분을 가지고 막 물고 뜯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괜찮았던 걸 가지고 그때까지 다 끌고 오는 건 아니다라는 느낌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때의 페미니도 그때 다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뭐 유일한 남성님인데 짤로 봐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뭐 얘기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럽고 그렇네요. 그게 제가 방금 든 생각인데 함축적으로 들어왔다는 생각이 애순이의 새아빠 그리고 새아빠가 맞이한 새엄마 그 캐릭터가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 아닌가. 여성상이든 새아빠 애순이를 그렇게 자기 노동력 착취도 하고 생존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새아버지도 결국엔 찌질함 한 스푼을 넣어주시고 새어머니한테는 결국은 멋짐 한 스푼이 어디서 나오냐면
그 걔한테 가가지고 월세 석 달이 물려 있다라는 이유로 그러니까요. 그분 자기 어. 이름을 자기 이름 넣어놓고 장학금이라고 그렇지. 해달라고 하시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멋짐 한 스푼과 그리고 그러니까 찌질함 한 스푼이 두 그걸- 사람이 어떤 엑기스적인 역할을 한 것 같은데 근데 그 두 사람도 밉상은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그렇지. 결국 네. 밉상 캐릭터는 아니었다는 거. 그렇게 애순이를 대학을 안 보내줬는데 여자로 인해서. 그런데 이제 어. 계속 새엄마는 거잖아. 그때 보내줬어야지.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그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여자 왜 팸이라고 이야기가 나오냐니 여자는 뭔가 합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남자는 어쩌겠노 시대에 지금 돈 없다 어쩔 건데 맞아요. 이런 없었는데. 느낌이 그래. 가능하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너무 그러면 노동력 착취야. 그리고 제가 좀 궁금했던 게 이제 많은 배우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그 역할들 중에 인생이 가장 모르겠어요. 저는 행복 불행을 떠나서 사는데 힘들었을 것 같은 캐릭터 아니면 슬퍼 보였다. 사는데 인생이라는 캐릭터를 가장 보여줬던 캐릭터가 누군가 그게 궁금하네요. 저는 애순이의 친할머니. 아니 또 금명이 그렇게 애순이 친할머니. 애순의 친할머니 이문희 씨. 나문희 나문희 씨. 나문희의 예. 캐릭터가 그래서 큰아들 잃어버리고 큰며느리 그리고 동명이 손주까지 해서 다 이제 먼저 보내는 상황이 그려졌고 그리고 작은 아들의 이제 손주까지 해서 잘 풀리지 않은 그런 걸 보면서 사는데 이분도 어찌게 힘들지 않았나 장수를 하고 금명이까지를 보고 있었는데 사는 게 정말 요즘 장수 시대에 이분의 삶이 가장 슬퍼 보일수 견디기 좀 고단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해봤는데 네, 저도 너무 가슴에 멍을 하나도 아니고 여러 군데를 박혀가지고 아들 박히지 손자 박히지 그거를 갖다가 가지고 산다는 게 그 할머니가 이야기하신 살면 사라진다 그 말이 저는 지금 가슴에 딱 생각이 나네요. 살면 사라진다. 그래 얼마나 아팠길래 말을 토해냈는지 저는 그게 여인으로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이 할머니 아픈 마음을 같은 여자로서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금명이 첫 남자친구로 나왔던 그 친구 어머니가 제일 불행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 행복하지 않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 충분히 엄마한테도 되게 잘하는 아들이고 되게 멋지게 잘 큰 아들인데도 끊임없이 더 갈망하고 있고 뭔가 채워지지 않은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보이잖아요. 그게 그 사람이 말하는 이렇게 악에 바쳐 하는 이야기들이 악에 바친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게 솔직히 악에 바쳐서 뭔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악에 바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내 입장 자기 본인이 악에 바쳐서 뭔가 누군가한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만한 이야기가 있냐라는 거. 지금은 특별히 없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한 번이라도 그런 경험을 해보셨어요? 좋아요. 지금 말고.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악에 바쳐가 엄마 나 왜 때렸어? 뭐 이런 뭐 이거 있잖아요. 뭐 뭔가 내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살아보면 그렇게 악에 바쳐서 그렇게까지 했으면 기억에 남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살면서 보니까 저렇게까지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 여자 참 안 됐다, 안 돼 보인다. 얼마나 뭐가 안 채워졌으면 저럴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주인공 용범이었나요? 용범이 엄마인데 그렇지만 또 이해가 안 되는 캐릭터는 아니었다는 아니, 거. 이해는 충분히 되는데 안 이해가 되지만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이해를 하지 못해. 저럴 수 있어. 저렇게 근데 했다. 현실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반대 결혼을 해서 더 좋은 섹시를 맞이하여 또 잘 풀리는 경우도 자기 수준에 맞는 현실과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그런 캐릭터도 있는데 그 용범이 엄마는 좀 안 좋은 쪽으로 그런 분명히 그런 캐릭터도 있죠.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근데 그분도 그래 행복하지 않 불행한 삶을 사신 건 맞죠. 그런 마지막 부분이 좀 장면도 뭐 그렇죠. 나이 들어서 있는 모습도 되게 자식한테 그러니까 자식 삶은 자식 삶이다. 그거를 네. 깨워준 부분은 있어요. 그 부분이 깊게 관여하지 말자. 우리는 이제 저희가 마지막으로 명대사 드라마를 보면서 명대사쯤 하나 가슴에 담아
남았던 게 있을까요? 저는 아까 전에 말을 한 것처럼 살면 사라진다. 이게 저는 제 나름대로의 명대사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맞아요, 스님. 진짜 살면 사라진다. 사는 게 그래서 목숨나 봐요. 저는 사실은 제일 그 드라마를 보면서 느꼈던 제일 좋은 명대사가 뭐였냐면 그 애순이 엄마가 죽어서 그 아이가 이제 다시 환생을 하잖아요. 환생을 해가지고 그 예쁜 아줌마한테 물고기 사러 와야지 생선 사러 와야지 했던 그 아이가 이제 환생한 아이예요. 그래서 저 엄마한테 가자, 저 이쁜 아줌마한테 가자면서 해가지고 독일에 들어가가지고 걔가 편집장이 돼. 애순이 그걸 주잖아요. 이제 시집을 내주잖아요. 내주는데 그때 금명이가 그쪽에 편지를 보내는데 그걸 읽으면서 너무 대견하다고 그런 이야기래요. 계속 너무 눈물이 나네. 대견 너무 잘 커서 대견해서라는 그게 저한테 제일 기억에 남았던 대사였고요. 그리고 그거 드라마 끝나고 나서 그 관식이 둘이서 같이 빠꾸혀 하는 그 그렇지. 인생에 빠꾸를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한다고 해야 되나 실패했다라는 느낌 때문에 무언가 많은 것들을 했을 때 아 이거는 끝까지 해야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맨날 그 끝까지 하는 사람들한테 왜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걸 왜 끝까지 해야 돼요? 힘든데 끝까지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하는 것 같으면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저한테 그 대사가 빠꾸혀라는 대사가 다음에 딴 사람들 할 때 왜라고 묻지 말고 빠꾸혀 해봐야 되겠어요. 이 대사가 굉장히 좀 위로가 되는 대사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뭐 대사라기보다 그에서 나왔던 시가 두 편 나와요. 엄마 개전복으로 해갖고 상 탔던 거 들고 왔던 시. 그리고 간식이가 시 써달래서 뭐지? 첫사랑 간식이한테 써줬던 시. 근데 그 시가 정말 저는 첫사랑에 대해서 있으면 귀찮고 없으면 궁금하고 내가 뭐라면 괜찮고 남이 뭐라면 하나고 눈 뜨면 안 보이는 척 눈 감으면 233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남편이 지금도 남편이 저는 이렇게 안 보이면 빨리 안 하고 보이면 좀 안 왔으면 좋겠고 그래서 첫사랑을 이렇게 잘 표현했구나 시로. 그러니까 작가의 필력이 대단했던 드라마가 아니었나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끝으로.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게 폭삭 속았수다가 이제 저희가 제목이었는데 만약에 드라마 제목을 바꾸면 어떻게 바꾸고 싶을까요? 다 마음에 드세요 드라마 제목? 폭삭 속았수다가 별로 드라마 제목으로는 그닥 나도 이어서 사실은 맞아요 어, 맞아요. 폭삭 속았수다라는 어. 느낌이 그냥 제가 좋아하는 톤의 드라마 제목이 아니라서 만약에 뭐 시네마 천국이나 인생은 아름다워나 이런 느낌의 제목이었다면 또 가볍게 이렇게 가벼운 느낌에서 그 요망한 애순이잖아요. 보면 그 요망한 애순 일기를 했어도 훨씬 나았다는 거죠. 맞아요. 저도 제목이 우선 제목이 확 들어왔어야 했는데 뭐 임팩트는 했었지만 그런 탑의 주연을 두 명 남녀를 세우고서도 저도 안 끌렸어요. 실은 와 닿지도 않았고 이 드라마 내용이. 그렇지. 그래서 저는 이제 드라마 제목을 꼭 이렇게 지었나 생각. 저는 그냥 가볍게 뭐 애순이의 사계절 책 제목처럼 애순이의 사계절 한편은 이제 애순이의 수필집이었지 않았나. 저는 또 그런 생각도 해봤네요 제목. 선생님은 어떠세요? 잘라보신. 저도 근데 조금 이게 어쨌든 이게 폭삭 속았수다라는 말이 이제 조금 좀 헷갈리는 분들도 많으시네요. 뭐 어떤 분 폭삭, 뭐 사갔수다, 뭐 이런 분들도 있고, 뭐 속았다는 게 뭘 속았다는 거지? 뭐 이런 분들도 있고 이게 검색을 해봐야 아 이게 제주도 말로 수고했다, 뭐 이런 뜻이구나 이런 걸 조금 알게 되는 단어다 보니까 어쨌든 뭐 아까 얘기해주신 것처럼 이게 뭐 사계절을 배경으로 뭐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조금 사계절이 들어간 그런 제목이었으면 좀 더 뭐 이렇게 마음도 가고 뭐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 이랬지 않을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약간 아쉬운 게 그 제주도의 그 풍경, 아름다운 풍경을 좀 많이 좀 넣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제주도 방언을 사용을 하면서 제주도 아름다운 배경을 많이 안 넣었다는 게 약간 좀 제 나름대로 아쉬움이 있어요. 그 아름다운 제주도를 왜 많이 넣지 않았는가? 자 오늘 우리 중구난방 오늘 또 같이 해주신 선생님들께 오늘 또 폭삭 속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몇 분 했어요 우리? 50분 한 거. 그런가 이거?